우리가 살고 있는 대우주는 얼마나 넓은 것일까요? 또 소우주에 해당하는 우리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광활한 것일까요? 1924년 에드윈 허블이라는 미국의 한 천문학자에 의해 우리 은하 너머의 광활한 외부 은하들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 인류는 수만 년 동안 태양과 지구가 위치해 있는 우리 은하가 대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허블보다 무려 200년 앞서 독일의 천재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외부 은하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까지는 누구도 우리 은하 너머까지 우주가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924년 마침내 에드윈 허블이라는 희대의 천문학자가 지구와 안드로메다 은하 간의 거리 측정에 성공해 외부 은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냄으로써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능가하는 가공할 충격을 전 세계에 선사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인류가 생각했던 우주의 크기를 엄청나게 확장시킨 경악스러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 25년 앞서 인류는 이미 광활한 소우주의 존재를 발견한 후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천재 심리학자 시그문트 프로이트가 소우주에 해당하는 인간의 정신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지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정신 3분법을 창안해냄으로써 수천 년 동안 의식세계에 머물러 있던 인간에게 초점을 마침내 진정한 소우주에 해당하는 광활한 무의식 세계로 돌린 것입니다. 물론 프로이트 이전에도 정신의 한 부분에 있어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에 의해 실은 그 무의식이 정신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면서 마침내 무의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해부하는 정신 분석학이 탄생한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저 막연하고 몽환적인 세계로만 인식되었던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바야흐로 그 신비로운 베일을 걷어내고 인류에 관한 지성의 조명 밖으로 끄집어내지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삼분하는 프로이트의 지향학적 정신분류를 지형이론 혹은 1차 정신기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의식은 우리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의식하고 인식하는 모든 정신 영역을 뜻합니다.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떠올리고 있는 이 영상의 내용들이 바로 당신의 의식에 해당합니다. 물론 꼭 지금 당장 떠올리고 있는 기억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특별한 노력 없이 즉각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기억들이 의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의 이름이나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집 인근의 모든 상가도 당신의 의식세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억들입니다. 반면 의식 바로 밑에 위치한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위치한 중간 매개자로 평소에는 의식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비교적 쉽게 떠오르는 모든 기억, 지식, 생각의 범주들이 전의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영상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전의식에 포함됩니다. 또 다른 예로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약간의 회상 끝에 떠오른 학창시절 친구 이름도 모두 전의식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의식과 전의식 사이에는 기억이나 욕망들이 서로 비교적 쉽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의식도 궁극적으로는 무의식에 해당하며 무의식의 가장 윗부분이 전의식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무엇일까요? 무의식은 정신 속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광활한 심연의 영역으로 광대한 대우주에 대비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태양계나 우리 은하를 인간의 의식과 전의식에 비유한다면 무의식은 우리 은하 너머 광활한 대우주 전체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무의식에는 평상시 당신의 의식세계에서 억압된 각종 욕망이나 생각, 감정, 기억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억압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하나인데 억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의 이성 친구나 친구의 배우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욕망일 뿐만 아니라 종종 강한 죄의식까지 동반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의식은 다양한 방어 기제들을 동원해 그러한 욕망을 억압함으로써 의식의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에서 추방된 욕망들은 당신의 정신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지하세계로 유배돼 호시탐탐 다시 의식 밖으로 튀어나올 기회만 엿보게 됩니다. 따라서 무의식은 일상에서 발생한 당신의 욕망들이나 기억들이 억압되어 있는 일종의 정신세계의 지하 감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비규환의 죄수들로 아우성되는 지옥을 방불케 하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욕망, 성욕, 공격욕, 불만, 이기심 등으로 가득한 무의식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의식이나 전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추방된 욕망들이 추방된 모습 그대로 전의식이나 의식으로 다시 넘어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전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는 자아가 파병한 방어 기제들이 파수꾼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번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가면 삼엄한 북한 경계병들로 인해 다시 남한으로 돌아오기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파수꾼들은 당신의 성적 욕망이나 공격적 욕망들을 검열해 무의식으로 추방하는 경찰관이나 교도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의식과 전의식 사이에는 비교적 느슨한 방어 기제들이 지키고 있어 전의식에서 의식 세계로 넘어가기는 쉽지만 전의식과 무의식 사이에는 매우 엄격한 방어 기제들이 지키고 있어 원래의 성적 공격적 욕망 그대로 무의식에서 전의식과 의식 세계로 넘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다양한 욕망들은 방어 기제들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취중이나 꿈, 말실수, 농담 등을 통해 교묘한 모습으로 이장해 의식으로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의 아내에 대한 성적 욕망이 친구 집이나 친구의 방을 몰래 방문하는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친구 집이나 친구 방은 실은 친구 아내의 음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이 교도관들의 경계가 허술해지는 틈을 타 교도소 밖으로 타러 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죄수들은 사회 도처에 잠복해 있는 경찰관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본래의 자신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위장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 무의식은 주로 프로이트 관점에서의 무의식에 해당합니다. 반면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꼭 의식 세계에서 억압된 욕망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에 더해 살면서 자연스레 망각된 기억들 역시 무의식이라는 거대 영역을 차지합니다. 즉 뇌에 저장은 되어 있지만 회상이 거의 불가능한 대부분의 기억, 지식, 생각, 경험들도 모두 무의식을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들입니다. 물론 망각된 기억들 중에는 무의식을 비롯해 뇌의 저장고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식이나 경험들도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인간의 정신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지형으로 나누는 지형 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의 정신을 빙산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은 빙산의 일각일 뿐 빙산의 대부분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우주에 해당하는 우리의 마음 역시 의식은 마음의 극히 일부일 뿐 마음의 대부분은 무의식이 차지합니다. 즉 의식이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라면 무의식은 수면 아래 잠겨있는 거대한 빙산의 본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의식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수면 밖에서도 보이는 수면 바로 밑 빙산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프로이트가 이처럼 인간의 정신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삼분하는 정신 3분법을 창안해냄으로써 전세계는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그 전까지 서양에서는 수천 년 동안 거의 모든 인간학의 초점이 의식 세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무지한 상황에서 프로이트가 광활한 무의식 세계로의 탐험에 첫 발을 내디뎠으니 마침내 진정한 소우주 탐사로의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힌 것입니다. 세계 각지의 언론들이 아타투어 프로이트를 인류 학문사를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는가 하면 반만년 인류 지성이 집대성된 아인슈타인이라는 세계의 과학자가 혜성처럼 등장하기 전까지 프로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프로이트의 사상과 그에 있어서 꿈의 해석의 영향력은 비단 심리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예술, 건축물을 비롯한 사회문화 전방면으로 퍼져나갔으며 피카소, 아인슈타인 같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대의 천재들도 프로이트와의 교류를 강렬히 원해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헤르만 헤세 같은 천재 문학가들도 프로이트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흔히 20세기 모더니즘의 역사적 배경으로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 세계대전, 그리고 미국 대중문화의 성장 및 확산의 5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동양에서는 이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프로이트의 이러한 1, 2차 정신기구 모델들을 압도하는 동양 심리학의 정신 3분법들이 존재해왔으니 바로 우리가 그토록 괄시해오던 사주팔자입니다. 동양 심리학인 사주팔자의 1차 정신기구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보다 유익한 영상들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